지금부터 주택법의 주택의 공급 파트 두 번째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이어지는데 이것도 우리 앞의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열한 것은 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자, 기준을 보면 요 하나가 요 첫 번째 나왔던 기준이 우리 지금 지난번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그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전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2개월 정도 집어넣고 5대1, 10대1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을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공급이 위축되고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주택 수요가 더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기억번, 니은번의 10대1 이거는 분양계획이 직전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적으로 봐가지고 정답이 지금 1번 되겠죠. 2개월 10대1 분양계획 이렇게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투기과열지구는 두 명의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다음에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다음 지역이 기억번 보시면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 같은 경우를 초과한 지역들. 뒤에 가보시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있죠. 분양계획이 직전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자, 그 밖에 이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면 주택 수요가 많아지고 또 투기적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디귿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이하라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셨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우신 게 이제 우리 앞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동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잘 보시고 조금 있다가는 조정대상 지역도 보셔야 돼요. 어렵지만 그 조정대상 지역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문제를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급자재로 써서 주변 시세 또는 그 시세 이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만 되기 때문에 이 분양가격을 정할 때 택지비는 빠지고 건축비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의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인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자, 토지는 빌려 쓰고 건물만 분양받기 때문에 이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디귿번 자,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 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 간접비도 자, 공시하는 분양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 자,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자, 분양 공고 안에다가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직접비, 간접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접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만 옳은 거로 봐야 되겠네요. 기억만 옳은 거고 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분양가격 공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을 할 때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자,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분양가격을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격 공시인데 외부로 공개하는 건데 자, 지금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합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나서 모집 공고에다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값,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공사비, 여러 가지 간접비 같은 것들을 공시하니까 아까 간접비가 자, 공시 내용이 포함이 되죠. 여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공공택지에서 그러면 모집 공고에다가 보시면 간접비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가지고 그럼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서 택지비, 직접 감적 공사비, 설계, 감리, 분리비 같은 형태로 나눠서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공시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 틀려요. 공시합니다. 분양 가격을. 분양 가격 공시는 이렇게 6가지 항목등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공공택지에서는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공개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공시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 공시제도도 가끔 시험지원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조정 대상 지역. 자, 15번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이 투기과열지구든 뭐 조정 대상 지역에다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 놓고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많이 줍니다. 최근에. 자,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는데 자, 이게 위축 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을 소급해서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면 가격이 이제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6개월 정도 조사했더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지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위축 지역은 3위, 3위로 외우시면 돼요. 자, 3개월간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3위,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그래서 이 3위, 3위가 됩니다. 이건 좀 따로 외우세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위축 지역은 일단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졌다. 6개월간. 그런 다음에 3개월간 뭐 여기 보시면 20% 이상 감소한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 다음에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연도랑 비교해서 2배 이상인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위, 3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 이거 1%, 3개월, 20% 이렇게 들어가야겠습니다. 보시면 정답이 요거 1번 되겠죠. 1% 마이너스 1% 3개월 20%니까. 자,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과열 지역이라는 거는 좀 전에 문제가 아니고요. 위축 지역입니다. 위축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정할 수 있는데 자, 위축 지역은 주택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서 이제 정부가 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6개월간 자, 주택 가격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진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다 해가지고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자, 여기 보시면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하는 지역 3위 3개월간 자,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 지역. 그래서 이게 3, 20%, 3개월 2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지역들이 보시고 근데 여기 이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그럼 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전국을 초과했을 때는 이제 주택 수요가 줄기 때문에 위축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초과입니다. 초과.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이다. 주택 보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자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주택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공급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주택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초과하는 지역이 위축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3개월 20%, 3개월 2배, 3위, 3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위축적으로 보시고 자,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도 이게 과열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분양 같은 것들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요 3개월간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요 1번은 우리 또 뭡니까? 2개월간 5대1, 10대1 요거 우리 이제 앞에 투기과열지구랑 거의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소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3개월간 분양권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랑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좀 전에 위축 지역은 이게 3, 2였는데 이거는 3, 3이네요. 3, 3 이런 식으로 해서 5대1, 10대1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 자,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면 이거는 이제 과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택 수요가 많아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과 지역이니까 이것도 한번 구별 한번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자가주택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위축 지역이고, 아까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과열 지역입니다.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들은 주택 수요가 많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과열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30%, 3, 3, 5대1, 10대1 이런 것들은 이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보면. 자, 이제 심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라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앞에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좀 생소한 문제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그 절차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에는 자기 밑에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거고, 또 시도의사가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자,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 요청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같은 지정권자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 요청을 받으면 이게 그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해제 요청을 한 사람한테 답변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으로 정한 숫자 이런 거 없고, 자, 시도지사나 자, 시군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한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 안에. 3번,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반기마다가 맞습니다. 6개월마다. 자, 4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해서, 자,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전매 제한이라는 거 할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상속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매매나 증여 같은 그런 권리 변동이 전매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상속 같은 걸 포함해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틀렸고요. 자,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통장을 써가지고 주택이 당첨되어서 입주자 지위가 생기면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한테 정보를 이전할 수 있죠. 불가피한 사유니까 이때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업주체한테 동의를 받았으니까 전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정답이고 3번 되겠네요. 3번. 이 3번 반기마다 재검토한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건 전매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상속은 제외이기 때문에 4번, 5번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자, 토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절차인데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을 듣고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 해제합니다. 자, 지정 해제할 때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시도지사도 시도에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했을 때는 이걸 공고하고 이 공고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거 할 때 사업주체한테 지시해가지고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사업주체한테 알리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통보를 받고 사업주체한테 지시를 해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거 할 때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고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하급자 의견, 시도의사는 상급자랑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매 제한 기간 예를 들어서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의 시행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뭐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사업주체가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부기 등기 대상이냐 이렇게 묻는 건데 이것도 맞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하고 수도권 안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것도 부기 등기 대상이 됐습니다. 부기 등기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 있다. 그럼 이런 이유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가고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주체한테 동의를 받았으니까 전매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고요. 4번 보시면 상속에 따라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나갔다. 자, 또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상속해 주셔서 그쪽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받은 그 지위 같은 것들을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택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자, 전매 제한 기간 동안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을 못해가서 자, 공매가 되는 경우는 토주택공사한테 동의 없이도 자, 이거 틀렸네요. 자, 이것도 불가피한 사로 인정받고 동의를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 여기를 살짝 바꿨네요. 자, 이래서 이게 문제가 심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교묘하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채무 이행을 못해서 국가 세금 채무 같은 거 이행을 못해서 자, 공매가 된다. 자, 이런 경우라도 동의를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입주자 등의 전매, 입주자 지위 등의 전매 제한 보시면 다음의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전매, 매매나 증여 같은 것들 포함해서 전매 안 되고 상속은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것이죠. 상속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매 알선도 금지되고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적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주택을 분양받으면 전매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자, 토지임대 분양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매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자, 전매 제한의 예외는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자, 전매 제한의 예외가 이거였습니까? 여기 1번부터 여기 8번까지가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6번은 빠집니다. 자,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전매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1번부터 5번까지 주택에 대해서만 1번부터 5번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자, 여기 생업상의 사유 같은 게 있어서 전매가 불가피하면 토주택공사 등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매가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에서 이렇게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만 토주택공사가 이 전매 같은 거 허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토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때 이 매입하는 비용이 이게 또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자, 토주택공사가 전매 제한 같은 걸 허용하는 그 기간 내라도 이 분양가 상한제는 워낙 싸게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토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가면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1번은 반드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갈 때만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자, 혼인을 종료하고 이혼을 했을 때, 이혼하면 자, 주택 등을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6번처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자, 혼인 중에는 배우자한테 일부만 증여하는 게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도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아까 이렇게 토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매 제한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기등기는 아까 3번 주택이나 4번 주택, 6번 주택에 대해서 자, 이거는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분양가 상한제, 6번 토지임대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에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급되는 것 해가지고 아까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택지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부기 등기는 2번 지문이겠네요. 2번 지문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니까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까지 보셨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다른 게 조금 헷갈리더라도, 요거 4번, 3, 4, 5번에서 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매할 수 있는 사유로 봐야 됩니다. 자, 불가피한 사유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앞에서 배운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테마 3번 테마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혼합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투자한 부동산 투자예산은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주체가 총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예산은 입주자 모집 같은 거 할 때 신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높이 같은 건 따로 안 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50m 이상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기 때문에 51층에 걸렸으니까 50층 이상에 걸렸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앞에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이거는 우리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일부 토지를 소유권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택의 소유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매도 청구는 주택단지 전체의 100분의 5 미만, 100분의 5 미만이 되지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5번, 4번 지문이 맞네요. 자, 5번. 자,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은 가능하죠. 상속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상속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네요. 지문이. 정답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공급 파트라기보다는 이 4번은 주택의 건설 부분 중에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주택단지 안의 일부를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막 그랬는데 자, 주택단지 일부 5% 미만 토지를 소유권을 회복,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택 소유자가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5% 미만일 때만,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양가 상한제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자, 지금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이게 신규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면 자, 공공택지 땅에서는 자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법정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자,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외의택지로 가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음 기준이 있죠. 다음 기준에 맞으면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어디다가 공공택지, 외의택지면서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민간택지인데 투기과열지구 묶여있으면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세 군데가 있었죠? 보시면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여기 보시면 물가상승률의 2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그 다음에 2개월간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런 것들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걸 또 설명드린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과열 지역의 지정 기준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12개월간 2배, 3개월간 20%, 2개월 동안 5대1, 10대1. 자, 이 바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 공공택지라든지 공공택지 외의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 의결 같은 거 받고 공급하는 주택,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공성이 있는 정비사업으로 시행자로 참여해서 공급하는 주택, 대신 이제 규모가 소규모여야 됩니다. 자, 공공성이 있는 정비사업에 자, 공급하는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 또는 정비사업 자체에서 사업 규모가 대지면적으로 보시면 2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이 있고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 주거환경 개선하고 공공재개발은 들어가지만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공공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여기 4번, 5번도 한번 보시고 여기 앞에서 1, 2, 3번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주택 같은 것들 좀 보시고요. 자, 심화 4번 문제가 다시 또 투기과열지구로 와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여기 보시면 여기 뭐 5대1, 10대1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니은번 5대1, 10대1 그러면 2개월간 자, 거기 보시면 그 청약 경쟁률을 조사해서 전체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적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래서 5대1, 10대1, 뭐 여기 5대1, 10대1 나오고 그때는 2개월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30%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답은 지금 이거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 5대1, 그 다음에 30%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시행하는 지역, 이 세 가지가 뭐 들어갈 숫자를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보시면 다음 지역이 주택의 2개월 정도를 조사해서 보시면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그래서 2개월, 5대1, 10대1,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직전월보다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5번 문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혼합 문제인데요.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거는 바로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 지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잘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그러면 주택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을 평균을 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 수요가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이때는 위축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 대상이라고 될 수가 없겠죠. 이것들은. 두 번째 보시면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는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을 정하는 건 맞는데 위축되니까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관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이 3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했다가 이제 지정권자가 해제해야지만 풀리는 거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기간이 3년 이런 것들이 있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없습니다. 연장 같은 것도 없고요. 자,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할 때 기간 없이 정하고 해제하는 것도 그 지정권자가 해제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 제한. 자, 이거는 신규로 공급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전매 제한이 되는 것이지 모든 주택이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주택, 투기과열지구, 서울에 우리 서초, 강남 이런데 투기과열지구 현재 묶여 있습니다. 용산 같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묶여 있을 때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매 제한하면 완전히 사유재산권 침해고 대신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은 싸게 분양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군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정이 되면 국토부장관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해제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습니다. 5번이 지금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6번은 뭐냐면, 자, 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자,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걸 전매할 수 있죠. 자,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받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자, 주변 시세보다 이게 완전히 싸게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전매 제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더라도 자, 토지주택공사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먼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매입 금액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매입 금액이 괜히 그 표를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다. 그럼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면 매입 비용의 25%,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70% 더한 금액으로 이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뒤에 보시면 25%, 75% 답이 지금 이게 2번인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설명을.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전매 제한의 예외 같은 것들은 이해되셨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주택은 이 불가피한 전매 사유가 있으면 전매 금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전매할 수 있다. 대신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가능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싸게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 비용을 지급하고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토지주택공사가 이 분양가 상한제 요구에 한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자, 매입 비용이 보십시오.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래서 그게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것들 기간 내에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할 때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보시면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이거 80% 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10억 한대요. 10억. 분양가격이 8억으로 받은 겁니다. 80% 이상이니까. 자, 만약에 80% 미만이면 7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십시오. 자, 8억에 분양받은 사람 인근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짜리인데 8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2억의 차익을 먹는 거고 8억 80% 미만이면 7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3억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익이 생겼죠. 그럼 그것도 자, 이렇게 전매 같은 것들을 할 때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먼저 할 수 있다. 아까 보십시오. 3년 이상 4년 정도 미만 보유하고 판다. 그러면 매입 비용, 최초로 매입한 비용의 25% 금액에다가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지급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공공택지일 때는 여기 80% 이상 100% 미만으로 매입했을 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면 매입 비용의 50%,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50%를 더한 금액인데 자,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자,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받은 주택은 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가능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 금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때 토지주택공사가 딱 나서서 우리가 먼저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공택지, 외의택지고 자, 이게 분양가격이 싸게 분양받은 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을 이렇게 주면 이걸 찾는 겁니다. 매입 비용이 25%,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여기 보시면 답이 2번이고요.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일 때는
저기 80% 이상 100% 미만으로 싸게 분양받았을 때, 요거는 80% 미만으로 아주 싸게 분양받았을 때, 그 차이를 가지고 요 3년 이상, 여기 4년 미만, 요 부분만 좀 보세요. 이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5% 매입 비용 계산하고 인근주택 매매액의 75%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80% 미만으로 싸게 봤을 때는 이 비율이 거꾸로 바뀌죠. 75%하고 25%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공택지일 때는 여기 80% 이상 100% 미만 분양받고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팔 때는 50%, 50%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같은 거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7번 문제도 거의 예상을 못했던 문제인데, 자, 이게 학원에서 거의 이런 건 강의 못합니다. 이게 우리 주택법에서는, 자,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국토부령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택법상, 자, 주택법에 보면 대통령령, 국토부령이 있고, 또 별도로 이 국토부령의 지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들 모두, 자, 주택을 공급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 공급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요 기업번 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디귿번 견본주택 건축 기준, 입주자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공급 규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분양가격 산정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건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자,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이 3. 자, 이건 정답이 3번이 맞습니다. 2번 이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자, 보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고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법에 자체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고 또 별도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자,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여기 보시면 주택의 공급 부분, 입주자 저축 같은 것들, 입주자의 모집, 견본주택 건축 시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양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니은번은 빼고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급 부분은 좀 어려운데 일단은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 내용만이라도 잘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주택법의 마지막 강의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